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화요일은 아름아름 스몰캡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하는 트렌드도 알 수 있고 또 시장에 이미 있는 테마 가운데 새로운 종목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휴가 가서 모처럼 뵙는 것 같아요. 네. 휴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또 김도윤 연구원이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테마와 결을 같이 하는 종목이죠. 어떤 테마일까요? 네, 일단 중국의 그 관광객 허용 그리고 네. 이제 AI 의료 이쪽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 AI 의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레드캡 투어 중국 단체 관광 및 전기차 렌터카 경쟁력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 제목에서 봤듯이 중국에서 6년 만입니다. 국내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라는 정책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쪽이 중국 소비주 쪽이고요. 또 관광 관련한 쪽인데 또 국경절 연휴도 월 말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업 가운데 레드캡 투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사업이 뭐 렌터카나 여행 쪽이다 보니까 팬데믹 때 영향을 받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어사나 상장 폐지까지 걱정했던 다른 투어사들과는 달리 당시에도 영업이익 200억 원대는 좀 기록을 하는 펀더멘털적으로 좀 확인이 되던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363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전 가격대로 여전히 바닥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만 좀 주목을 받으면 실적 기반에서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과 관련한 부분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주도에서 좀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중국의 또 소비에 대한 여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중국 쪽 관련된 이슈라거나 이제 엔데믹으로 해외로 이제 대기업들의 출장이 늘어날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방 산업들이 좋아졌다는 좀 부각이 될 때 충분히 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반해서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출장뿐 아니라 요즘 다시 또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의 허용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여행하면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노랑풍선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사실 후순위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관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진단하고 또 효율적으로 전기 차량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레드캡 투어가 하고 있는 사업 매출 비중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주요 사업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까지도 좀 차량 대여 서비스 또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된 렌터카 사업이 있겠고요. 기업 출장이나 행사 및 여행 알선, 항공권 위탁 판매 등의 여행 사업이 있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렌터카 쪽 사업 부문이 한 88.8%, 여행이 한 11.2%로 추정이 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어떤 솔루션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전기차 렌트카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진단이나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기차 렌터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렌터카, 전기차의 렌터카의 경쟁력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가 2분기에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자산은 한 6,77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채가 한 4,800억 원 정도로
적다라고 좀 봐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유형자산이 5,788억 원, 대부분이 이제 그 자동차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고차, 이게 신차를 매입해서 렌터카를 해주고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적절할 때 형성될 때 판매까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차입금을 가져다가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이제 유형자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걸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확보해 놓은 차량들, 이제 차량들의 가격, 중고차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할 때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특정 한 해에 뭐 자동차를 엄청나게 매입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1977년도에 이제 여행사로 설립이 돼서 사실 렌터카 사업은 97년도부터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연도별로 구입한 차량 대수들이 꾸준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다고 뭐 단기간에 또 실적이 크게 또 움직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에서 부채의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부채를 빼고 나면은 자본이 2천억 가까이는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우량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국내 B2B 렌터카 시장에서 재가입률 1위 기업이라는 점도 이 기업의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다시 찾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이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네. 뭐 할부 구매나 오토 리스 이런 것보다 크게 한 4가지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취등록세나 보험 가입 비용 등의 초기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된다는 점이 있고요.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점이 있고, 뭐 차고지 증명제 등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있고, 계약 기간 동안 월 대여료가 동일하게 발생해서 회계 처리가 편하다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렌트의 일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는 모두 해당이 되는 점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500여 개의 제휴 차량 정비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이제 전담 엔지니어가 차량 관리를 해주도록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있겠고, 제휴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제 자체적으로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놓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6년 연속 조달청 나라장터 최우수 등급 획득했다는 그런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 렌트 재계약률은 한 90% 이상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요. B2B가 한 6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업 간에서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앞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쟁력에 좀 기반을 해봤을 때 보유한 렌터카 대수가 지금 한 24,700대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수요가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준비를 잘 해놨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적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이렇게 B2B 쪽의 렌터카 쪽의 재계약률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레드캡 투어 실적도 뭐 꾸준하고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비싸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호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 사업, 여행 사업, 각 사업 분야별로 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렌터카 쪽은 이제 그 전기차로 전환에 대한 그 정책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서 100% 무공해 차를 구매 및 임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매 임차가 계획된 한 7,400여 대 중에서 6,617대가 무공해 차량으로 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렇게 좀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획 수정을 요청을 해서 무공해 차가 100%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좀 민관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보유한 이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좀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렌터카 부문에서 이제 전기차 쪽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의 어떤 그런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전기차 쪽에서 좀 렌트카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렌트카 할 때 전기차 비중이 올라오는 게 왜 수혜가 되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렌트비가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중고차 판매 가격이 2배 정도까지도 최대는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형 확장이나 뭐 스프레드 산업이라고 봤을 때도 매출액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운영을 할 때, 렌트 운영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쪽 비중이 올라오는 점은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동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쪽을 봐주시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는 LG나 LX, 좀 LG 계열사로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제 고객사가 그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이나 뭐 전기차 충전기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그런 해외 출장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동사의 해외 출장 인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5.3만 명에서 22년도 14.8만 명, 올해 상반기에 10.6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장 인원에 대한 증가 추세가 계속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아직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규모가 70%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코로나 이전만큼까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30% 정도까지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쪽에서는 보게 되면 전기차 쪽에서 비중이 커지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여행 사업 부문 쪽에서는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출장 인원, 동사가 서포트해야 하는 인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출장이든 여행이든 예약을 할 때 비행기 티켓, 숙박, 그 다음에 렌터카. 근데 렌터카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졌어요. 네. 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더 또 그렇게 물가 때문에 느끼는 거지, 맞죠? 네, 저만 맞습니다. 느끼는 거 아니죠? 네. 렌터카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그 안에서도 전기차 렌터카의 비용이 또 높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렌터카를 친환경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드캡 투어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 볼까요?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소형 스몰캡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가 있어서인지 실적이 기반된 기업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자신 있게 2분기,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올해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이 렌트카 시장 내에서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여행 분야에서 이제 국내외 입출국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나 기업들의 해외 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동사가 특화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익률 측면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12.4% 이익률을 기록했던 사업 부문이 2분기에만 14.9%까지 2.5%포인트 상승하는 모습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동사는 그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15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반기 배당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사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배당을 가정하더라도 15,8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 5.7%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EPS 2,565원에 타겟 퍼 10.5배를 적용해서 2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배당도 뭐 매년 600원, 800원, 900원 이렇게 줬는데 지난해만큼 900원 주더라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5% 중반이 나옵니다. 괜찮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올해 사상 최대 예상되는 실적의 레드캡 투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기업일까요? 보시죠.
비스토스 AI 의료기기 내 독보적인 저평가 기업, 저출산 관련 정부 지원 수혜까지. 이 종목은 지난해 10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또 10월 들어가면 이제 보호예술 물량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 비스토스 현재 비즈니스 이슈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동사도 이제 AI가 탑재된 다양한 제품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가정용 AI 태아 심음 측정기는 의료기기 인증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병원용 다기능 스마트 인큐베이터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신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뉴스들이 워낙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그 관리 인력들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서울은 괜찮을 수 있지만 각종 이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특히나 그 이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질병이나 상태 진단의 정확성, 효율성,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AI 의료 관련해서 또 신생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수혜가 있을지 혹은 좀 업황의 부담 요소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점이 이 회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부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대표 제품은 뭔지 매출 비중까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사업 부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아 및 신생아 제품, 가정용 제품, 환자 감시 장치, 상품 및 기타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아 및 신생아 제품이 한 39% 정도, 가정용 제품이 29%, 환자 감시 장치가 18%, 상품 및 기타가 14%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제품들로 좀 구체화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태아 심음 측정기, 황달 치료기, 보육기, 가온기 등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원용 장비뿐 아니라 개인용 그리고 가정용으로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영역 사업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좀 신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동사와 그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출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게 동사의 매출액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좋게 본 점이 시장에서는 신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점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될 때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게 앞으로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사실 최근에 조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줄어들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슈가 이제 신생아와 관련된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반영의 마법이고요. 최악의 업황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 인구 구조, 인구 감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구글에서는 또 지난해 AI를 활용해서 태아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AI 또 태아와 관련해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AI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진단에 도움이 되고 어떤 큰 수혜가 예상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일반론적으로 AI를 이제 의료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이미지나 유전자 정보, 환자 기록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패턴을 식별하고 인간이 발견하기 힘든 미묘한 이상 징후까지 좀 감지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AI는 의료 전문가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추가적인 인사이트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별 환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전적 정보나 병력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이제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노스웨스턴 의대와 함께 진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휴대용 초음파 기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태아의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에서는 결국에는 간단한 교육을 받은 지역 보건 종사자나 이제 임산부가 과정에서 촬영한 초음파 데이터를 AI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체온을 재는 것처럼 간단히 이렇게 좀 측정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상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의 이야기를 괜히 한 건 아니고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아 심음 측정기 BT-210, 스마트 인큐베이터 BT-58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들도 구글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흡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 설명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인 로드맵, 향후 예상되는 매출액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글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에서 네. 이제 동사도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태아의 초음파의 심음을 분석해서 이상을 감지하고 전반적인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 데이터와 초음파 측정값 등 다양한 요인 등을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임신 또는 출산 후에 특정 질환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의료기기 인증을 진행 중이고요. 국내외 연 5만 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의 매출 발생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해에는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점차 판매를 좀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BT-580 또한 AI 기술이 활용된 제품인데요. 해당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결국에는 부모 간 영상 및 음성 전달이 가능토록 해놨고 그 아기의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고 연말까지 인증 획득해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연간 한 1,000대 정도 5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스토스 시가총액 600억 원 채 안 되는 기업이긴 한데요. 소형주인데 재무 구조는 어떤가요? 네, 자산 규모 한 200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는 네. 30억 원인데 금융 차입금은 0원에 가깝고 단기 금융 상품이 현금성 자산 90억 원 정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도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낮은 가운데서 미수가 조수가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신생아 인큐베이터 시장 규모 전망해 볼까요? 네, 21년도 5억 달러 정도에서 28년도 8.5억 달러로 연평균 7.5% 낮지 않은 성장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전방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아마 다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4가지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고요. 비스토스의 주가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매수의 적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네. 기존 병원용에서 가정용과 개인용으로 사업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유럽 C나 미국 FDA 품목 허가 제품이 각각 23종, 13종으로 상당히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FDA 품목 허가 추가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관점에서도 모멘텀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등 제품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174원에 타겟포 20배를 적용한 3,500원으로 제시를 해놓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신생아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 기대하면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스토스 상장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4,000원 고점을 찍고요. 또 최저점, 역사적인 저점, 지난 1년 사이의 저점은 2,000원이고 현재 주가는 2,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3,500원 선까지 내다보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